영상 속에서 백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대로 잘 되시길 바란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운동 위에 서 있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하얀 손수건은 통일이 되고 난 뒤 고향에 갈 때 꼭 손에 쥐고 싶었던 그 손수건이다. 대통령에게 전해주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데, 자, 이번 백규환 선생의 장례는 노나매기 세상, 백규환 선생 사회장이란 이름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노나매기,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자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한데, 자, 평론가님, 백규환 선생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분입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로 어른다운 어른, 어두운 시대의 별처럼 반짝였던 시대의 스승이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노나매기, 그냥 더불어 잘 살자가 아니라 더불어 바르게 잘 살자, 저는 강조하시는 분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많습니다. 예, 상당히 인연이 많습니다. 백규환 선생과는 뭐 사회운동부터 해서 뭐 정치운동까지 또 등등 관련해서 상당히 인연이 많은 분인데, 몇 안 되는 정말로 존경하고도 남는 그런 존경했던 어른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투병 생활할 때 몸이 바짝 말라서 과연 언제까지 사실까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그러면서 쩌렁쩌렁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럴 거라도 잘 못 그러시면서 이 목소리 들어오면 내가 말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아주 그럼 그 기강이 어디서 나올까? 평생을 행동으로 우리 시대의 반 독재 민주화 운동, 반 전쟁 평화 통일 운동에 일생을 걸었던 사람의 삶에서 내려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백 선생님을 우리 시대가 만들어내는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의 상징적인 큰 별이다, 사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별이 졌다 생각하고, 좀 아쉬운 거는 백 선생님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통일 운동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민주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온 나라가 이편저편을 가려져 싸우고 있는 마치 내전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것도 코로나 속에서 우울해하는 국민들 곁에 두고 훌쩍 떠난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백 선생이 뿌리는 그 씨앗은 저는 우리 후배들이 충분히 저는 이어줄 거라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그럽니다. 그 뜻을 존중하고 또 우리 방송도 하고 외롭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좀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간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뜻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 백 선생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그리고 김진숙 힘내라 였다고 합니다.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에게 응원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요. 유족들은 아울러 세월호 진상규명이 백 선생의 뜻이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 자, 어떤 일을 저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이 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데 이제 여권이 산업재해법을 바꾸면서 사실 미완의 완성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민주당과 여권이 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진숙 위원장이 복직 문제입니다. 81년도에 용접공으로 들어가서 86년도에 갑자기 일하다가 대공분실로 끌려갔고, 그래서 해고가 됐죠. 근데 87년도에 민주화가 돼서 풀려났는데 해고 무효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35년이째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복직을 요구한 건데, 이게 지금 사실 민주화 유공자로도 지금 돼 있는 분인데, 이게 당시에 해고 무효 소송이 이제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복직을 받아들이면은 업무상 배임이다. 이거에서 지금 복직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진숙 위원장은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복직이 되더라도 일하지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노동 운동을 하다가 끌려가신, 대공분실로 끌려간 분의 복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마지막 백규환 선생의 유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해주면 어떨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거든요. 그럼 절차의 문제를 정부가 좀 중재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고인과 함께 오랫동안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등등을 해온 동지입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얼마 전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진보 진영에 대해 한 얘기인데 민주당, 우리가 국가 운영하지 않으면 누가 운영하겠느냐 식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다. 진보 정당은 노동 중심이어야 하는데 정의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는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백기환 선생은 진보 진영의 큰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진보 정치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집권을 했지요. 아울러 정의당 진보 정당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데 이 진보 진영이 무엇을 고민하고 또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특히 백기환 선생의 영면을 계기로 어떤 점을 또 가다듬어야 될까요? 좀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의 역사의 큰 축이 출발점 중에 하나가 또 이 백기환 선생 아닙니까? 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대선 이후에 대선 때 소위 양김의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민중후보로 나섰다가 나중에 사퇴를 냈는데 그러면서 이후에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결국 수십 년이 흘러서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또 국민들에게 어떤 아젠다를 던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숙제가 많다고 봐요. 지금 청장년층, 특히 정의당 당직자들이 가장 많이 불렀을 노래가 이물리한 행진곡인데 그 원작자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백기환 선생의 유지를 받으려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민주당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였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과 어떻게 차별화가 아니라 왜 차별화해야 되는지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진보정당이 처음 시작했을 때 대중정당이 될 때 권영길 전 대표가 무상급식, 교육을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10년도 되지 않아서 현실화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의당이 민주당과 차별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런 전 국민, 특히 노동 문제에서 국민들의 삶과 함께할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하는 게 그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해내야 되는데 통진당 사태 이후에 정의당이 아직까지 노동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2000년도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그 민생 아젠다를 갖다가 좀 발굴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진보 정당이 겪는 어려움이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백기환 선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여러 가지 유지 중에 노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삶 속에 다가갈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의 삶에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아젠다 발굴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백기환 선생, 항상 거리에서 뵐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밖으로 나와 외치는 탄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힘이자 또한 길잡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백기환 선생이 여러 가지 남긴 뜻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추모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백 선생 빈소에는 각계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언론 측에서는 또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야권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이 중도층 표심이 호소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백 선생의 빈소를 찾았습니다만 다른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나경원, 오세훈 후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인연이 없다는 이유로 빈소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연이 없는데 또 빈소를 찾으면 이게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사안일까요? 정치꾼들입니다. 달면 삼키고 씀은 맺는 것이고요. 조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분이 살아있든 죽었든 묻혀있든 의미를 찾는 것이 조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효창공원에 가면 백범 선생 묘소를 갔습니다. 가서 인사도 합니다. 백범 선생과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또 하나 아산에 가면 현충사에 갑니다. 이순신 장군 가서 문양합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 서울 시민의 대표가 된다고 얘기는 비극인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는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시대 정신과 자신의 가치도 이렇게 폄하하고 마치 표계사로 움직이는 이런 정치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비극인 것이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안철수 대표가 인사를 한 것은 만났든 안 만났든 또
존경하던 존경하지 않던 우리 시대가 그래도 사회장으로 치르는 장이라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정치를 리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응당 가서 조문하는 것이 상식이고 예입니다. 나머지 분들 좀 지켜보겠습니다.